바뀌는데 이 글에 이미 글로벌하도록 일반화된 소설의 의미와 SNS 여기 나오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예. 어떤 때는 네트워킹으로 또 표기해야 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기록된 거를 참고해서 기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문항은 뭐 36, 37쪽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한번 스스로 책을 찾아보면서 여기다가 옮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의보다는. 예. 그러면 스스로 읽으면서 이걸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예. 요걸 한 몇 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한 30분? 30분 정도 드리면 되겠죠. 20분 정도. 그러면 직접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짧게 요약해서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NS는 무엇을 줄임말인가요? 이번 SNS는 무엇을 줄임말인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줄임말입니다. 예. 2번. SNS의 긍정적인 기능, 순기능을 소소하시오. 대중매체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개개인의 소비자가 SNS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콘텐츠 생산자로 그 역할을 했지만 SNS는 서로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다양한 의견과 경험, 견해, 여론을 형성하는 플랫폼이고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다른 국가, 문화, 언어에 접근할 수 있다. 네. 3번 온라인 이용자의 1대 9대 91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1%가 글을 올리면 9%가 댓글을 달거나 허가고 90%가 열람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4번 네. 기자란 무엇인가? 기자란 국민입니다. 정보의 생산자이고요. 시민 기자라고 합니다. 체험을 먼저 하고 그래서 이제 표현을 생각을 한 다음에 분량을 만들고 가치 판단을 해서 기사를 작성해서 SNS에 올립니다. 5번 기자의 자격에 대해 쓰시오. 자신이나 제3자 개인의 이득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기자로서 기초가 됩니다. 그 사회적 스스로, 정의와 우리 스스로 기자라고 그 읽어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드시나요? 아니면 스스로가 기자라고 그렇게 읽어보 정의를 하시면서 네. 네, 느끼시나요? 네. 사회적 정의와 개인의 이익을 구분해야 됩니다. 6번 기자는 무엇을 써야 하는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사건, 관심을 가지는 독자가 많을수록 좋은 뉴스입니다. 7번 기사거리를 찾기 위한 방법 9가지를 쓰시오. 1번 후속 기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2번 앞서가는 기사를 써야 합니다. 3번 시각의 지역화를 시도합니다. 4번 한가한 날에도 기획 기사를 찾습니다. 5번 일, 휴식에도 항상 기사 아이디어를 발굴해냅니다. 6번 아이디어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파일을 마련합니다. 7번 많이 읽어야 합니다. 8번 픽션, 허구보다 논픽션, 사실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9번 기자가 몸담은 지역의 경제, 인구, 정치, 경영, 힘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8번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기사 문장을 잘 쓰려면 국문법의 특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8번 국어는 능동형 위주로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국어는 주어, 생략이 흔하다. 9번 다음 문장에서 틀린 말을 올바르게 붙이시오. 맞는 문장으로 읽겠습니다. 네. 호우주의보가 내렸다. 우리나라, 우리 집, 전혀 새롭지 않은, 기대한다, 바란다. 10번 기사 문장을 잘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12가지를 쓰시오. 1번 첫째로 문장은 짧게. 2번 능동형으로. 3번 단어 방법은 피한다. 4번 어려운 용어도 피한다. 5번 명확하고 친절하게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 6번 많은 접속사를 최소화한다. 7번 취재원의 익명 처리를 줄인다. 8번
익명은 공정하게 한다. 9번 반드시 양쪽을 확인하고 쓴다. 10번 상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11번 후속 기사에도 사건 개요를 덧붙인다. 11번 객관적인 시각을 잃지 않는다. 문제 11번 제목은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 7가지를 쓰시오. 첫째, 기사 제목과 작품 제목은 다르다. 둘째, 제목은 기사의 압축이다. 셋째, 글자 수는 5에서 12로 한다. 넷째, 단어를 아껴야 한다. 다섯째, 시제는 생략하듯 하고 모두 과거로 간주한다. 6번, 움직이는 단어를 사용한다. 설명을 붙이자면 동사 형용사를 문장의 마지막에 넣으면 되는데요. 심각한 청소년 교육보다는 청소년 교육 심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7번, 재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번쩍이라든가 솔솔이라든가 라는 단어를 제목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12번, 언론의 책임에 대해 쓰시오. 언론이 사회의 공기이고 사회의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고 공공복지에 진진하며 문화의 창달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마지막 13번, 언론인의 품위에 대해 쓰시오. 제3조를 보면 정확, 객관, 공정의 원칙을 양심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바르고 고운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이해관계를 벗어나야 하고요. 둘째로 신분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실수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정정해야 되고요. 4번, 모든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5번, 인용기사를 사용할 때 출처를 반드시 하고 표절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6번은 국익사회의 이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창조회복 작은 도서관을 만약에 이제 지제해서 이렇게 이제 올린다고 가정하면 뭘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창조 이제 또 이 도서관 이제 취재로 왔어요. 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보면 도서관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도서관은 공공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도서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 알리면 누군가가 이제 기사로 해서 이렇게 알려주면 많은 사람이 이제 올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사를 써야지 이제 여기를 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게 할까요? 글을 쓴다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먼저 그러니까 도서관 그러면 뭐를 먼저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도서관에서는 책이 그렇지, 예. 책이 네. 책이 그러니까 분위기. 예, 책이 무슨 책이 있는데 몇 권이 있고 그럼 이제 어떤 계층이 올 수 있잖아요. 해당된. 그래서 장서가 뭐 어떤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책이 있으면 대상자가 이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요 책 파악이 먼저 중요하겠죠. 근데 되게 보면 이제 글을 쓸 때 그냥 도서관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누가 가야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장서가 몇 권 정도 있는데 무슨 책이다 분류를 해두면 좋겠죠. 뭐 유령층이 해당된다든가 여기 보면 또 상담학도 있고 이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럼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할 거냐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분위기. 도서관은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책상이 몇 개 있고, 그죠? 앉을 시설이 어떠고, 시설이 난방이 된다든가 이런 거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예민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용 시간이 언제냐? 이용 시간대를 설정해야 안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겠어요? 위치. 그럼 어디에 위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교회 도서관이 그러니까 누가? 이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오는 거냐, 네? 일반인도 오는 거냐. 그리고 이런 층을 그 종교에 따라서 달릴 수도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 내용을 해서 기록해 놓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기사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걸 이제 도서관에 만약에 이제 요거를 기사로
어느